다음은 콩의 생육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은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이제 발화가 되죠. 이 출하기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지나면 이제 유묘기가 됩니다. 어린 묘가 이제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생엽이 나오고, 일본엽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신정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걸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개화기로 들어가고 꽃이 피겠죠. 꽃이 피고 나면 꽃이 꼬투리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종실이 비대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숙이 되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발화기에서부터 거의 유묘기, 어린 묘가 나와서 1본엽에서 한 3본엽, 3본엽까지 자라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래 신장기에서 꽃눈이 분화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생육 최성기라고 하죠. 생육 최성기가 되는 그 시점까지가 거의 이제 7월 초순 정도로 본다면, 그 기간 사이가에 우리가 한 질소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의 질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꽃눈 분화기가 됩니다. 이 시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까지가 한 25일 정도. 그러니까 7월 초순에 꽃눈 분화가 시작되고 나면 25일 뒤에 개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화기라는 것은 거의 이제 꽃이 40%에서 한 50% 꽃이 피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개화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까지, 요 기간이 꽃이 생성이 되어서 이제 익어가는, 그리고 꽃이 피는,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 그 부분이 꽃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화기가 되어서 개화기부터 꼬투리가 형성이 되는 기간까지가 또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화기 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거의 꽃이 한 70%는 이제 꽃이 피었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나머지 30%가 결국은 꼬투리로 형성이 되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꼬투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수분을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화기에서부터 꼬투리를 형성하는 그 형성되는 시기에 거의 한 70% 이상을 수분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에 고온이라든지 가뭄, 습해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제대로 이제 꽃이 형성이 되지 않고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이제 이 개화기부터 꼬투리 형성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요 시기에 이제 양분을 이제 뿌리가 이 꽃으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이 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배분을 다 골고루 하다 보니까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그러니까 개화가 되고 나서 한 10일 후에는 요소를 한 4kg에서 6kg 정도를 주게 되면 충분히 이제 영양이 공급이 되어서 훨씬 꼬투리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꼬투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 종실이 비대가 되죠. 종실 비대기가 끝나고 나면 성숙이 되고, 성숙기 이후에 한 10일 뒤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생태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태형이라면은 유한 생육형과 무한 생육형으로 나누는데, 이제 유한 생육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꽃이 피고 나면 마디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무한형은 꽃이 피어도 계속 마디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적으로 유한형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유한형 품종들이 많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디는 콩은 6개에서 23개의 마디를 이제 가집니다.
가지는데 평균적으로 대원 같은 경우는 15마디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곁가지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를 이제 만드는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에서 선풍, 대찬, 우렁 같은 경우는 거의 곁가지를 3개 정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품종들이죠. 그래서 유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형과 무한형의 이제 주경을 보게 되면 거의 30cm에서부터 90cm까지 이제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바로 이제 90cm까지 콩을 키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콩 다 쓰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0cm가 이상 커질 때 너무 많이 커지지 않도록 순지르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육 온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콩은 생육 저온이 25도에서 30도씨일 때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5월 달에 발화기에는 온도가 20도에서 22도 요 정도가 이제 정온이고요. 전반적으로 개화기 때는 이 개화기 때는 거의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이죠. 상당히 이제 더운 온도가 지속이 되는데 거의 이제 저거는 22도에서 25도씨이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겠죠. 콩은 그 단일 식물입니다. 10시간 이하로 햇빛이 낮 시간에 10시간 이하가 되면 꽃이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또 일조 시간이 콩의 생육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의 수량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체수를 많이 확보하면 또 꼬투리를 많이 이제 만들면 마디가 많아가지고 마디 사이에서 꼬투리가 열리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 꼬투리 내에서 또 콩알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질 때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버리면 당연히 수량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많이 꼬투리를 만든다 해도 그거를 충분히 이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만 수량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재식 밀도를 어떻게 가질 거냐, 또 임모율은 어떻게 가질 거냐. 특히 이제 그 파종을 하고 나서 임모가 좋지 않습니다. 새나 또 조수의 피해, 또 병해충의 어떤 영향으로 피해가 났을 때 또 새로 보식을 해서 얼마나 임모를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수량은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뭄, 고온, 또 습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특히 영양생장기에 얼마나 그 일조와 온도를 맞춰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후기에 가면은 이제 노린재라든지 이런 피해를 얼마나 내가 잘 막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량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생육이 너무 왕성해지면 순지르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경운과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이제 콩 재배를 할 때는 이제 꼭 심경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심경을 통해서 토양의 숨쉬기를 잘 물리성을 좋게 하고 또 통기성 아까 얘기했던 숨쉬기를 좋게 하고 또 근류균 증식이라든지 건토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콩은 시비량이 질소 3kg, 또 인산이 3kg, 카리가 3.4kg 정도의 비료를 전량 시비를 하게 되는데 다수확을 위해서는 요소를 한 7kg 정도 더 주고 이렇게 전량 기비를 시비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재배하는 처녀지인 개간지에는 그보다 높은 6kg 질소를 주고
그 다음에 인산 8kg, 가리 6kg를 주는 방식을 쓰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퇴비를 갖다가 한 1000kg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회도 역시 한 200kg을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석회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양의 산도를 6.5에서 7.0으로 맞춰주는 부분하고, 또 석회가 콩의 양분으로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를 주게 되면 질소의 흡수를 좀 억제하면서, 그 다음에 카리질 비료의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회 비료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밑에 이제 추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꽃이 피고 나서 10일쯤 지나서 묘소를 갖다가 4 내지 6kg 정도, 이 정도를 주게 되면 생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에서 공중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아주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콩의 필요 질소량의 한 60% 정도는 이제 질소를 이제 공중질소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비료로 주어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콩을 파종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날 때까지는 이 뿌리혹 박테리아의 활동을 위해서는 질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없으면 제대로 활동을 많이 못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질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개간지, 처녀지, 그러니까 처음 콩을 짓는 곳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콩을 재배했던 지역의 겉토양을 한 100kg 정도를 가져와서 뿌려주게 되면, 300평에 한 100kg 정도를 뿌려주게 되면 마치 이게 접종을 하는 거죠. 접종을 하는 것처럼 콩 재배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파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은 주로 이제 단작을 할 때는 5월 이제 중하순에 이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모작일 때는 6월 상중순에 파종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5월 하순에서부터 6월 상순에 파종하는 농가들이 많고요. 거의 6월 25일경이 이제 장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한 10일 정도 앞인 시점에 파종을 해서 바로 이제 새 피해라든지 파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임무를 하게 되니까 새 피해라든지 고라니 같은 조수 피해도 많이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입니다. 심는 간격을 보게 되면 60cm에서 70cm 그 사이에 이제 조간으로 해서 10에서 20cm의 간격으로 파종을 하는데, 이제 콩은 한 2알 정도 넣어서 그렇게 파종을 합니다. 거의 이제 저희 지역은 기기 파종을 위해서 70cm에다가 15cm로 조간 70에 주간 15cm로 이제 그렇게 파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식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콩을 이제 내가 얼마나 60에 20을 심을 것인가, 70에 10을 심을 것인가, 이 부분들은 바로 앞으로 수량 또 병해충 방의 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함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식 거리를 이제 잡을 때는 내가 이제 조생종이냐, 조생종이면은 일찍 수확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일조량을 많이 주지를 못하니까 좁게 심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만성종을 조금 넓게 심겠죠. 그 다음에 적기보다 파종이 빠르다, 이런 경우는 좀 넓게 심고, 늦으면 당연히 좀 좁게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심는데, 주로 이제 만파시에는 이제 60에 10cm로 제식거리를 심어서 33,000주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60 곱하기 15cm로 해서 이제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기계 파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에 15 정도로 심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콩을 이제 300평에 5kg을 이제 종자 양으로 보는 것은 70 곱하기 15cm를 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두는 것입니다. 파종 시기와 콩 생육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너무 일찍 심으면 무자라서 쓰러질 수도 있고 병해 충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외관 품질이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또 늦게 심으면 알이 이제 작고 수량이 또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파종량을 이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식거리를 이제 늦게 심을 때는 두 알을 집어넣지 않고 네 알을 집어넣게 되면 수량이 그만큼 증가되는 그런 시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6월 예를 들어서 상순에 파종을 했다면 거의 개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월 상순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60일 뒤에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60일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콩이 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 이후에 성숙이 되고 나면은 10일 뒤에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10월 중하순에 딱 수확을 하는 거죠. 성숙 이후에 하여튼 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지금 높은 일항 재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릴 헤더 방식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콤바인이 이렇게 이제 릴 헤더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콤바인 수확기는 주로 이제 평두둑, 그러니까 두 줄 재배를 주로 이제 좀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은 한 줄 재배를 대부분 합니다. 그 이유가 한 줄 재배를 하면은 중경 배토를 작업을 하기가 편하고 또 수확할 때도 장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스패를 막기 위해서 높은 일항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스패도 좀 줄여주고 또 수확할 때도 또 제초를 할 때도 이런 장점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자 분위 처리입니다. 요 종자 분위 처리는 티라맥상 소화제를 갖다가 종자 1kg당 30ml를 이제 처리해서 이제 분위 처리해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파종을 하는데 새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티라맥상 소화제인데요. 최근에는 이 분위 처리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 피해를 또 보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농가들이 이제 저희가 권하는 거는 뭐냐면은 방조망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이제 권합니다. 이 방조망은 5m 곱하기 100m짜리가 있고 또 10m 곱하기 50m짜리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요 방조망의 효과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잎모율은 관행 대비 한 22% 정도 향상이 되고 수량도 한 15% 정도 증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조망을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일부 농가들은 활용하는데 오래 쓸 수 있어서 초기 비용이 조금 듭니다. 들지만 제법 효과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조망의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 농가가 파종을 하고 나서 몹시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거의 한 달간 파종을 하고 나서 이 방조망을 씌워놓고는 한 달이 되어도 콩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 쪽에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콩이 아직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새 피해라든지 조수 피해를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없이 콩이 이제 비가 온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전량 전체 다가 아주 잇모가 깔끔하게 되어서 농가가 오랫동안 재배했던 6헥타 정도를 재배하는 농가인데도 아주 놀라는 모습을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다음 경영 규모별 파종 작업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1000평 이하 하는 농가들은 이 파종 자체를 이제 기계를 가진 분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이제 황금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로 파종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3000평 이상이 대량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결국 이제 그 경운하고 그다음에 고를 짓고 그다음 파종하고 그다음에 제초제까지 다 뿌리는 일관 작업을 통해서 파종을 해야 일손을 덜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파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대량 재배의 가장 그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열 재배 그러니까 또 평두둑 2열 재배 이런 것들이 있고요.